됐나? 대한민국 개인이 모두 승리하는 날까지. 안녕하세요, 알뜰맨입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요, 저의 구독자님이시자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는 마리골드님께서 저에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마리골드님은 저보다 뭐 주식 경력도 되게 많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에게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을 탑재시키기 위해서 저에게 숙제를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우리 주린이가 이것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키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말 궁금했던 거, 이 기업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 요런 거 있으면 저한테 하단에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이거 공부를 하느니라고 시간을 조금 많이 썼어요. 설령 제가 한 줄짜리로 이거구나 라고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명해야 될 부분을 학습하고 내가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줄 수 있어서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유무상증자의 개념과 예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자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유상증자의 종류와 가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긍정적인 요인인지 부정적인 요인인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거고 예시를 들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자란 무엇이냐? 저도 이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참고로 제가 이거를 본 거는 네이버에서 백과사전이라던가, 제가 참고를 한 부분은 이 크리스탈TV 경제 읽어주는 여자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신 내용을 보고 전 공부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베낀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보고 이렇구나 라고 내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책이라던가 백과사전이라던가 이런 걸 보고 제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크리스탈TV 경제 읽어주는 여자님의 그 주소도 같이 올릴 거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올린다고 얘기도 드렸고 도움 많이 됐습니다. 뭐 다른 유튜버 분들도 참고를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증자란 무엇이냐? 기업이 자산을 늘리는 방법에는 채권, 대출, 주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채권이야 뭐 채권 발행해서 우리 이거 채권 하나당 1,000원씩 팔게, 그래서 1년 후에는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1,500원씩 줄게, 이렇게 해서 파는 것이 확정적인 수익을 주는 것이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은행 가서 저희 기업에서 이것 좀 하려고 하는데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식 상장을 해서 주주들이 그 주식을 삼으로 인해서 경영권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제가 우라노스 선생님한테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왜 특히 제약바이오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주식을 이렇게 상장하려고 할까요? 바로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알뜰전자, 제가 사장님이에요. 저 알뜰전자 사장님이에요. 자, 제가 회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필요해. 저 투자자님 저것 좀 해주세요. 굽신굽신 해야 되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그럼 너네 확정 수익 줘야 돼, 아니면 원금 보존해 줘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거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영화 쪽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 채권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100% 확정적인 수익을 줘야 돼요.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자를 내야 되죠.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주식은 그냥 상장하면은 돈이 들어와요. 얼마나 좋아요. 물론 우리가 얼마를 벌었고 이걸 다 공개를 해야 돼요. 이거 못하면 이제 또 거래 정지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기를 쓰고 주식을 상장하려고 합니다. 기업이 자산을 늘리는 방법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주식 상장이고요. 주식에서의 증자는요, 신주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100개의 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100개를 또 추가 발행을 하는 거죠.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단에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증자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이 증자는요, 단순히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다른 목적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정말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금 조달이에요. 뭐 설비라던가 뭐 운전이라던가 부채 상환이라던가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려울 때라던가 아니면 발주가 들어와서 투자를 해야 될 때,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정책입니다. 이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이기도 한데요. 주식을 가지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그렇죠. 경영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자본금 대형화에 의한 공신력을 제고를 하거나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거나 경영 안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이 증자는요, 단순히 돈 벌었다 와 이게 아니라 주식이 그만큼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새로운 지분이 누구에겐가 넘어가는 거죠. 그 누군가는 기존의 주주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분이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익 전환이 있습니다. 주식 거래를 유도하는 거죠. 유통 주식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우와, 주식이 더 늘어났다, 뭐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장사 잘 되나 본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 그랬다 물리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네, 제 주변에도 꽤 많아요. 압니다. 어쨌든 이 주식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낮아졌다, 가격 싸졌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식 거래 유도를 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자,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요, 1,000원짜리를 1,000원에 올리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이 그걸 왜 삽니까? 그리고 기존의 주주들의 허락도 받아야 돼요. 기존의 주주들이 그걸 오케이 허락하겠습니까? 내 가치가 떨어지고 나한테 이득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조금 낮은 가격으로 나오기도 해요. 뭐 20%, 30%, 40% 낮은 가격으로 나오면은 이건 사야 돼, 그렇게 해서 사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요런 주식 거래 유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배당 부분이 있어요. 이 주식에 이익이 있어야 되죠. 자, 이 배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드리기 위해서, 배당에 대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증자를 늘린 다음에 그 한 주 한 주마다 또 배당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진짜 잘 나가는 기업들, 정말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럼 주주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요, 유상증자, 유증, 무증, 유증 떴다, 무증 떴다, 막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자, 유상증자는 쉽게 말해서 그냥 주주의 납입금으로 신주를 발행하여서 회사의 주식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 쉽게 얘기해서 이 주주의 돈으로 주식을 늘리는 거예요. 그럼 일단 1차적으로 누가 이득을 볼까요? 그렇죠, 회사가 이득을 보겠죠. 왜냐면 그만큼 돈이 땡겨지니까. 그거는 제가 하단에 예시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맞아요, 유상증자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주주의 납입금 없이 준비금의 자본 전입에 의하여 주식 자본을 증가시키고 동액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서 이를 주주에게 무상으로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무료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주는 거죠. 기업보다는 주주들이 더 좋아할 만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어요. 배당금이 만약에 100원씩 와. 그럼 얼마를 받죠? 100원씩 오면은 10주니까 1,000원을 받겠죠. 그런데 난 공짜로 10주가 20주가 됐어. 그럼 배당금을 받을 때 얼마를 받죠? 2,000원을 받겠죠.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이 유상증자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일반 공모 방식, 그러니까 일반 배정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뭐 기존 주주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자, 우리 주식 늘립니다, 이거 살 사람? 저요! 제가 살게요! 누구나 와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일반 배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주 배정 방식입니다. 보통은 이 주주 배정 방식을 먼저 실행을 합니다. 왜냐면은 주주들이 이걸 안 하면 허락을 안 해주겠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기존의 주주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드밴테이지를 주기 위한 방식이기도 해요. 아니면 경영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영권에 관련된 거는 또 주주 배정 방식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자, 주주의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주주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신주 인수권을 주는 법적 근거, 그러니까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소유 주식수에 따라서 가지는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장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증자할 건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주주들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한테 이득 없는데 안 해줘, 이러면 또 말짱 꽝이거든요. 그래서 주주 배정 방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으로 넘어간다 라는 식으로 공시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방식입니다. 요거는 일반 공모하고 제3자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념이 조금 달라요. 회사의 임직원이나 종업원 그리고 거래업체 등의 연고관계 혹은 타인 등 기존의 주주가 아닌 타인에게 신주를 인수하는 건데요. 쉽게 생각을 해서 내가 사장이야, 알뜰전자 사장님이야. 그런데 내 아들이 그래도 경영권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 혹은 옆에 계신 우리 투자자님이 계셔. 우리에게 정말 큰 돈을 주셨어. 그런데 이거를 또 돈으로 갚기에는 좀 나도 좀 찜찜해.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 투자자분에게 제의를 하는 거죠. 투자자님, 돈 제가 갚을 여력은 지금 당장에 안 되는데 차라리 제가 증자를 해서 이 주식을 당신에게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여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투자자라던가 아니면 뭐 내 아들 아니면 뭐 여기 나와 있는 연고 관계가 되겠죠. 뭐 내 선배님, 내 후배님 아니면 우리 가족 이런 분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3자 배정 방식의 장점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영권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투자자에게 이 신주 인수권을 줬어. 그러면은 내가 잘 돼야지 우리 투자자도 돈을 벌기 때문에 내 편이 되는 거죠. 투자자님, 저 이렇게 할 건데 이거 해주실래요? 주주총회 와가지고 이거 오케이만 해주세요. 힘이 생기죠. 그리고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연고관계에게 이 주식을 줘요. 자, 아빠가 이거 할 건데 너 찬성할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건 진짜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